자, 29페이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정념의 기. 자, 항상 문제 먼저 보고 질문 분석할 것. 자, 하나의 공통점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해설서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요거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해설서를. 그리고 나서, 3번은 구조 묻는 문제군요. 나의 구조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문맥음이 파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번 해설서를 보고 들어가자. 화면 좀 더 키우고. 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고향을 죽은 자신의 시신을 만나는 곳으로 말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곳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 정보 튀어나오고 있죠? 새 분신을 발견한다. 자, 그러면 새 분신을 발견한다니까 여기는 자아분열이 되겠네. 예. 하나는 삶의 가능성을 죽음의 세계 속에 묻어버리고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려는 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반성하고 있는 현재의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이다. 이렇게 자아가 세 가지로 분열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얻고 질문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목 윤동주 또 다른 고향입니다. 자, 우리가 시를 볼 때는 항상 정서를 찾자, 왜 그런가 찾자, 표현기법 정리, 그리고 심상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우리는 박스를 봤어. 이미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아분열된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물어봐야지. 예은아, 여기서 우리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뭐가 있을까? 없음? 자,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다 뽑아내는 거야. 밤이래, 밤. 시간적 배경이죠. 정보를 뽑아낸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거 없는 걸 다 찾아내면 되는 거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우진아,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 표현 방식. 뭐가 있어요? 안다, 모른다. 몰라? 예은아, 뭐 있니? 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있잖아, 네. 이게 뭐야? 표면적 화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우리는 아까 박스를 보고 들어왔거든. 그럼 내 백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분열된 자아구나.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는 자기의 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백골은 부정적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박스에서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아 세계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예?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려는 자아, 반성하는 현재 자아, 현실 극복,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기력한 자아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끌고 와서 연기를 주는 겁니다. 자, 고향이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분열. 그래서 백골은 무기력한 자아가 되겠네. 이연입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예근아, 여기는 뭐가 있을까?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어두운 방?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응?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어두운 방이래. 시각적이죠? 그치?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성찰한단 말이야, 화자가. 그쵸? 성찰 공간이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내는 거야.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어지간한 작품들 튀어나와도 웬만하면 다 분석 가능해. 그러니까 이 연습을 우리가 방학 동안 열심히 해야 된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우진아, 여기는 어떤 표현 방식?
왜 몰라? 예은아 여기 뭐 있을까? 바람? 다 찾는 거야. 하늘의 생각 소리처럼. 직유법이잖아.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자,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쵸?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를 화자가 듣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은 우주를 통하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아마 창문 열었나? 그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혼에서는 성찰 공간 그리고 성찰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3년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면 자 풍화작용한데 풍화작용이 뭡니까? 바람에 깎이는 거잖아. 그치? 뭐가 깎여요? 백골. 아까 우리 백골은 뭐라고 그랬어? 분열된 자아인데 무기력한 자아, 부정적 자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이게 깎여가는 거야.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자 여기 유사통사구조 반복하고 있죠. 자 요 말 유사통사구조 반복은요 이거 용어예요. 용어. 문학 용어입니다. 그럼 봐라. 여기에 자아가 3개가 있어. 그치? 그리고 우리 박스에서는 분열된 자아 3개의 의미도 찾아냈습니다. 백골은 무기력한 자아고요. 그러면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이냐? 이때 나는 뭐가 돼요? 이게 성찰하는 반성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가 되겠네. 현재의 자아. 그럼 아름다운 혼 이게 바로 뭡니까? 이상적 자아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자. 우진아 왜 울어? 왜 울까? 몰라? 아니 눈으로 봐. 이유가 여기 있잖아. 왜 울어? 자 우리는 국어를 보고서 판단할 때는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는 거야. 정보 분석이야. 예은아 왜 울어? 풍화작용을 그쵸? 이 백골이 풍화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백골은 무기력한 자아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무기력한 자아이지만 그것도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깎여나가는 거야. 그걸 보고 눈물 짓는 거죠. 이해되니, 우진? 돼, 안 돼? 해야 돼. 할 수 있어, 우진아. 그러니까 무기력한 자아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깎여 나가는 거야. 없어져 가는 거야. 소멸되고 있어요. 슬픈 거지. 그래서 내가 우는 성찰하는 현재 자아인 내가 우는 것이냐, 무기력한 자아인 백골이 우는 것이냐, 이상적 자아인 혼이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슬픈 거야.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자, 그러면 이때 어둠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예은아? 부정적인 거죠. 그렇죠? 부정적 의미입니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그럼 이때 나는 뭐야? 무기력한 자아가 되는 거지. 그치? 부정적 자아가 되겠죠. 위에 있는 백골이지.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무기력한 자아입니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가자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지그죠? 그리고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가자 가자 청형이죠.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이래요. 또 다른 고향을 뭘로 표현했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상향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골 몰래. 백골은 뭐였는데? 부정적 자아였잖아요. 그치? 이 부정적 자아를 떨쳐버리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뭐가 끄덕거려 지원이 지금 왔으면서. 늦잠 잤나? 나도 오늘 조금 늦잠을 잤어요. 피곤해가지고 8시 반에 일어났다가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9시 15분이야? 오이씨. 질문.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 돼. 별거 없어요. 얘기도 할 수 있죠? 연습이야. 이거 연습.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우리 2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자는 고향이 돌아왔다고 상황을 요약하고 있는데 화자에게 고향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과 대조되는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쵸? 왜냐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가자.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향은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지. 2번. 내 백골은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맞죠? 화자가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은 존재 같다고 여긴 데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맞네요. 3번.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며 사는 모습을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이라는 표현 나타난다. 이게 맞나? 자, 어둠 속을 곱게 풍화작용. 백골이 풍화작용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풍화작용 깎여나가는 거지. 그치? 즉, 부정적 자아가 깎여나가는 겁니다. 소멸되고 있는 거야. 그거를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 왠지 연결이 잘 안 되죠. 4번. 반성적 성찰을 하고 있는 현재의 자아가 성찰의 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눈물 짓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건 맞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자아인 백골이 깎여나가는 것을 보면 눈물 짓습니다. 5번.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적 세계를 꿈꾸는 자아를 아름다운 혼이라고 표현 맞죠? 그러면 3번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거야.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애들이 국어에서 박살나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은 알아. 왜냐면 그거는 뭐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지를 이유를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선지 분석이 안 돼가지고 많이 과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끊어가면서 면밀하게 따지는 연습도 해줘야 돼요. 선지 분석 연습도 필요하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작품 정념의 길을 봅시다. 정념은 뭡니까? 정념. 정은 정서, 염은 생각. 그렇죠?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가 생각하는 거야. 그게 깃발이래. 이미 제목 자체에 어떤 그 표현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추상의 구체화. 정념은 추상적인 건데 깃발. 이건 구체적인 사물이죠. 예, 그래서 관념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했습니다. 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를 찾자, 왜 그런 거 찾자, 표현기법 찾자, 그 다음에 심상정리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예은아, 여기 무슨 표현법? 지규? 아니, 은유. 은유. 은유는 A는 B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비유법 들어갔어. 비유법 중에 은유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원아, 여기 또 뭐 있니? 정보 찾아내기, 정보 뽑아내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또 어떤 표현? 직접 뭐? 정서를 뭐? 직접적으로 표현. 뭔 소리래? 예? 방금 얘기했는데 추상의 구체화. 그렇죠? 마음은 추상적인 거야. 근데 이게 한 폭의 깃발이래. 추상이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은유 있고요. 추상의 구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자기 마음을 깃발로 표현했나?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던 일. 당연하죠. 왜? 자기 마음을 깃발로 표현했어. 마음이 깃발이래. 그러니까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시공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지. 그치? 그 내 마음이잖아. 보는 사람이 없잖아.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깃발로 표현합니다. 1년 딴 거 없어요. 화자의 마음을 뭘로? 예, 기로 표현한 겁니다. 예. 2연.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야. 이걸 이기지 못했다. 그럼 마음속에 어때? 예? 마음의 혼란이네. 그쵸? 마음이 좀 혼란한 상황이야. 그럴 때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오, 이 사람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워. 그때 뭐 한다? 눈 오는 사거리에 나서는 거야. 그러면 눈길을 바라보면서 연기처럼 지규죠?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 편안.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 마음의 안정. 그치? 이해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뭐 막 마음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뭐 보거나 어디 가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그지? 아니면 롤을 한 판 하니까 또 마음이 가라앉고, 뭐 그러잖아. 예. 예은이는 언제 마음이 가라앉아? 국어 공부할 때? 아닌가? 마음이 혼란스러운가? 예? 지연이는 언제 마음이 가라앉니? 좋아하는 걸 때 뭔데? 어? 수영? 너 수영 좋아해? 너 수영 잘해? 알았어. 물에 빠지면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어떻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에 혼란이 있을 때 눈 오는 사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날.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깃발이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의인화 들어갔네요. 되게 마음을 사람처럼 표현했어. 음악 듣는 건 사람이잖아. 그리고 눈의 음악. 사실 눈 내릴 때 소리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눈의 음악은 뭘 의미할까? 고요죠, 고요. 고요함. 나에게 원이 있다면, 동그라미가 아니고 소원.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자, 뉘침이 없는 일몰. 일몰은 뭐예요? 해가 지는 걸 일몰이라고 그러지, 그치?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 뉘침이 없는. 뉘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반성이 없는. 자기 잘못이 없는. 그래서 뉘침이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직유법이네.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원이 뭘까? 반성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유의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좋습니다. 다음.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항서는 항복 문서.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 무거운 슬픔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벗은 친구죠? 이것도 소망이다, 이 사람, 그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야. 그죠? 예, 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슬픔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본의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이건 뭐 마음이 혼란한 거죠? 마음 혼란, 불안. 때로 기도드린다. 이거는 경건한 거죠. 질문. 괜찮니? 그래서 시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차분히 읽어가면서 정서 찾고 왜 그런가 찾고 표현기법들 정리해주면 그게 시 분석이 된다. 자, 1번. 가와나의 공통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나를 봤기 때문에 나에서 나와 있는 요소를 찾아서 있으면 가에서 또 찾아주면 되겠다.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 제시하고 있다. 나에 있니? 나에 있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내적 갈등이잖아. 자, 마음 한 폭의 깃발이래. 그치? 이런 게 내적 갈등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가를 찾는 거야. 가에 내적 갈등 있어요 없어요? 예은아 있니 없니? 없어? 우진아 있어 없어? 그러면 안 돼.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근거 찾아야 돼. 어디 있는데? 우진아 어디 있어? 어디 있니? 내적 갈등이 없어?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자아가 세 개로 분열됐어. 이게 내적 갈등이죠. 안 그래? 여러분들도 자아가 분열될 때가 있지, 예은아. 오늘 학원 갈까? 말까? 이게 자아 분열이야. 학원을 가려는 자아와 안 가고 싶어 하는 자아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내적 갈등이거든. 그 내적 갈등 별거 아니야. 이런 게 다 내적 갈등이에요. 예? 아, 숙제할까? 말까? 게임 한 판 할까? 말까? 이거 다 내적 갈등입니다. 이게 자아 분열이에요. 있잖아. 그쵸? 있으면 있는 겁니다. 1번 답이네. 나머지 확인. 긍정적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신념을 강조한다. 우리가 지금 방금 나 작품을 봤지만 긍정적 미래 도래 신념 이런 내용은 없어요. 3번 자신의 처지를 긍정하며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 좀 우리 김남주의 정념회계를 봤지만 여기 자기 처지를 긍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예,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눈 내리는 사거리에 나서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게 자신의 처지를 글쎄요. 4번. 화자에게 회의의 대상. 이제 회의는 후회와 의심이야. 회의의 대상이 되는 지난 삶 없습니다. 5번. 부재하는 대상의 만남 없습니다. 1번밖에 없죠. 오케이. 자, 2번 아까 했고, 3번 문제. 나의 짜임새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 다음 감상, 의견을 발표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1번 A에서 화자는 아무것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걸려있는 기에 빗대어 자신의 고독한 삶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고독한 건가? 잘 모르겠는데. 2번 A의 펄럭이고 있는 기의 모습과 B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중첩시켜 화자의 심정 상태에 나타내죠. 내 마음은 정념의 기이라고 했으니까. 3번 B의 눈 오는 내거리는 고요한 공간으로 맞죠? 예. 화자로 하여금 안정되고 평화로운 느낌. 예, 좋습니다. 4번 C 사형 오연. C에서 화자가 B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과거 모습을 제시한. 이거 있었나? 사형 오연에 화자의 과거 모습이 있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1, 2, 3, 4. 과거가 있어요? 없죠? 오연. 과거가 있어요? 없네. 이게 답이구나. 자신의 과거 모습 없습니다. 과거에 지녔던 본인 없습니다. 확실히 4번이 적절하지 않는다. 5번 D에서 맨 마지막 년 6년 7년 화자는 살면서 겪게 될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태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다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선지를 2개를 골라놨는데 둘 중에 하나 잘 모르겠어. 그치? 그냥 그거를 붙들지 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국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성 찾는 문제거든. 적절성 찾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선지들 사이 비교를 해줘야 돼. 만약에 4번이 없으면 1, 2, 3, 5번 4개만 있어. 그럼 답이 1번으로 가야 돼요. 적절성이네, 적절성. 가장 근사치 답을 찾는 게 국어입니다. 정답 찾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 니들이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이런 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2개에서 고민되는 거야. 자, 그러면 2개에서 고민된다는 건 뭐야? 근거를 확실하게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얘는 확실하게 없잖아. 그럼 얘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안 찾아도 되는 거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낼 때 이 선지들이 깔끔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이 만들다 보니까 깔끔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좀 잘못된 선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선지들 사이를 비교를 꼭 해줘야 되고, 그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훈이 전화 안 받는데. 엄마한테 문자 왔어. 성훈아, 너 엄마한테 혼난다, 이제. 자, 4번. 아이고, 문맥을 파악하기 있었네요. 거꾸로 갈게요. 이 문제는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문 분석하다 보니까 깜빡했네. 미음.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화자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미음.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의 법. 자,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화자의 슬픔을 자아냅니까? 아니죠. 이거는 소망이었어. 소망. 어떤 소망?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만나고 싶은 거죠. 그쵸? 소망입니다.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대상이 아니다. 운 좋게 마지막 게 답이네. 나머지 안 볼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5번 나의 A에 사용된 표현 방식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A를 볼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추상적, 구체적이라는 말을 모두 사용할 것.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기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그렇지? 간단하죠. 질문하시게 없습니까? 자, 다음 아름다운 이야기의 세계. 이제 소설에 대한 개념이 있네요. 소설. 자, 자, 우리가 소설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소설하면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현실에 있음직하다. 이게 뭐야? 개연성. 이해되니? 그럴 수 있어. 이게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이 없으면 소설 아니야. 그리고 개연성이 없는 소설들도 있는데 그거는 퀄리티가 낮아요. 이해되니?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건 개연성이 없지. 총 맞았는데 왜 환생해? 응?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거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건 개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타지죠. 판타지. 꾸며 썼다. 허구성. 개연성과 허구성. 소설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적인 산문 양식이 하나라서 산문은 줄글 형태죠. 작가의 상상력이나 경험의 바탕을 두고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다. 일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때 일정한 구조는 뭐가 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이죠. 예은아, 발단의 어떤 내용? 까먹? 지연아, 발단은 무슨 내용? 까먹? 연병. 소개. 예. 인물 소개하고 배경 소개죠. 때에 따라서는 갈등 조짐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전개는 뭐니, 우준아? 복습 안 하는구만. 에? 복습을 안 해. 자, 전개는 뭐야? 여기서는 갈등 시작이지. 갈등 시작, 위기는 갈등 고조, 절정은 최고조, 결말은 해소. 그래서 소설을 갈등 문학이라고도 해요. 자, 이때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니?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오잖아. 그치? 아까 얘기해서 내적 갈등, 심리적 고민, 심리적 상태, 이런 게 내적 갈등이야. 자,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기본 개념들. 그치?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문학도 마찬가지야.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분석을 가능하거든. 이런 게 분석 틀이거든. 분석 틀이 없는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일정한 구조를 바탕으로 배경과 등장인물의 행동, 사상, 심리 등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제시한다. 소설의 인물. 인물은 소설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성격까지 포함하며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요 주체다. 인물은 사건을 이끌면서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인물을.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 주인공입니다. 반동인물, 주인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인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빌런이라고 하죠. 예.
성격에 따라 전형적 인물, 전형, 사전전자야. 그래서 뭐 착한 사람, 흥부, 나쁜 사람, 놀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뭐 재벌, 그럼 재벌 같은 행동을 하고,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 깡패, 양아치, 딱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야. 그게 전형입니다, 전형. 개성적 인물, 개 같은 성격은 아니고요. 개별적 성격이라는 얘기야. 혹시 개가 되고 싶나? 술 이빠이 처마시면 개가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 개 되죠? 이제 그 1, 2, 3, 3년 남았네. 3년 뒤에 이제 대학 가서 술 마시다 보면은 개가 됩니다. 예은이도 개 될 거지? 아니야? 그래서 술은 부모님한테 배워야 돼. 진짜로. 우진이 집에서 술 맛있어? 엄마 아빠가 안 줘? 왜 아직 안 주나? 예은이는 마셔봤니? 그치? 이게 좀 마셔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중에 보면은 알코올 분해 안 되는 애들 있거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고3 애들 이제 100일 남아가지고 100일주 한 잔씩 따라줬거든. 포도주. 한 애가 포도주 요만큼 먹고 4시간 동안 그랬어. 그게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 애야. 얘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네. 근데 그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도 몰랐어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그 엄마 나한테 진짜 고마워야 된다니까. 걔가 만약에 그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가가지고 술 이빠이 처마셔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진짜로. 급성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갑자기 다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간에서 해독이 안 되니까 사망하는 거야. 그 엄마 나한테 고마워야 돼. 그것 때문에 자기 딸내미가 이게 알코올 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쵸? 그리고서 한 5, 6년만 또 만났거든? 술 겁나 잘 마셔요. 근데 이게 술도 조금씩 늘어요. 조금 먹다 보면 늘어. 어쨌든, 그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데, 엄청 혼났어. 왜 술을 마셔야 왜? 아니, 그게 오늘 100일, 시험 100일 남아가지고. 포도주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왠지 엄마도 놀랬겠지. 우리 애가 알코올 분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응? 아마 간이 적응하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애들 있어.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는데 나중에 좀 체질이 바뀌나?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는 좀 마셔봤어? 뭐? 소주, 맥주, 막걸리? 맥주 맛있어? 아니요. 별로야? 네. 원래 그 맥주는요, 우리나라 맥주가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 맥주는 맥주 맛이 밍밍해. 근데 튀김류하고 고기류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맥주, 특히 독일 맥주는 맥주 맛이 강해요. 진하고 맛이 깊어. 그래서 독일 맥주는 다른 음식하고 먹으면은 다른 음식 맛이 없어요. 맥주 맛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야 한국 맥주 맛없어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맥주 마시러 가자. 그럼 보통 치킨 먹지. 그러니까 맥주는 곁들이는 거고 우리는 이 뭐 요리, 뭐 치킨이나 뭐 족발이나 이런 게 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맥주 맛이 강하면 안 되거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은 뭐 6월 달에 맥주 축제 같은 거 하거든. 맥주만 마셔. 그리고 맥주 맛있어요. 독일 맥주는. 거기에는 뭐 중학생도 맥주 마셔. 물처럼 마시는 게 뭐. 맛이 진해. 그리고 각 가게마다 맥주 다 만들어서 팔어. 가게마다 맥주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맥주 향이 셉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맛 잘 안 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그래요. 독일은 맥주 안주로 먹어봤자 족발하고 소세지밖에 없다고. 학생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독일 음식 나오죠? 나는 처음에 그거 볼 때, 이거 뭐야? 먹었는데, 뭐야, 족발이네. 족발하고 똑같아. 진짜? 족발이야, 족발. 족발 요리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성적인 인물이 되고 싶으면 술을 마셔라. 그 개성 아니야. 예. 개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소설이 개성적 인물이고요. 고전소설이 전형적 인물, 이렇게 구분한다. 자,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 평면적 인물은 성격이 변하지 않아.
이게 평면이잖아. 그치? 한 면만 보는 거고, 입체적 인물은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 이게 입체적 인물이다. 자, 그러면 흥부, 놀부 중에서 입체적 인물 누굴까? 이은아. 놀부죠. 놀부는 처음 나빴는데 나중에 집 개박살 나고 흥부가 도와주니까 마음 바꾸죠. 그렇죠? 착하게 바뀌지. 이게 입체적 인물이고요. 흥부는 평면적 인물입니다. 끝까지 착해. 예. 자, 소설의 시점입니다. 다 알고 있죠? 1인칭은 나가 있는 거야. 즉 작품 속 서술자. 자, 나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런 거 물어보거든. 선지로.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 예,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 심리, 그렇죠? 자기 생각이 그냥 서술되는 거야. 예. 1인칭 관찰자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제목을 보면은 1인칭 관찰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엄마가 주인공이야. 그걸 내가 관찰한다는 얘기죠. 작가 관찰자 3인칭이죠. 그래서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인물들의 이거 아니야. 심리를 서술하면 안 돼. 이건 잘못 나왔다. 행동이나 사건을 서술합니다. 심리 보여주면 그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요, 말과 행동만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멀어.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말과 행동에다가 심리까지도 들어가죠. 심리까지도 들어간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틀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작품이 있고 나가 있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어요. 그럼 이거는 1인칭이지, 그치? 독자한테 바로 전달한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 자, 그런데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술자가 작품을 들여다보고 이걸 다시 독자한테 토스해줘야 돼.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3인칭은. 특히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말과 행동만 묘사하니까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우린 알겠어? 예.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작가 관찰자 시점은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읽어야 되는 시점이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왜냐? 말과 행동만 묘사하잖아.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면 독자가 적극적으로 작품을 대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선지로 나와. 선지로 1, 2, 3, 4, 5번 말을 풀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극 개념. 작가의 개입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극은 서술자가 없어. 요거 시험이 나오죠. 내신 100%입니다. 1학년 때도 나오고 2학년 때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때 시험 문제 풀 때도 요거 봤을 거야.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뭐 소설하고 연극하고 비교할 때 그 차이점. 예. 소설은 서술자가 있지만 극은 서술자가 없다. 자, 서술자는 작품의 그 이야기, 사건이나 갈등을 풀이해주는 사람이야. 극은 없어요. 누가 하느냐? 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대화 형식으로 준다. 자, 그리고 극은 주로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이걸 희곡이라고 그러죠? 시나리오는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안 나왔네, 내용이. 자, 그럼 희곡의 3요소 뭐가 있어요? 대사, 지문, 해설. 희곡의 3요소입니다. 자, 시나리오의 3요소는, 얘는 4요소야, 4요소. 얘는 대사, 지문, 해설. 여기까지 똑같아.
하나가 더 추가되죠? 장면. 우리가 보통 씬 넘버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고 보통 S샵 요걸로 표현하지. 씬 넘버. 자, 그게 특성입니다. 대화와 행동의 문학이죠. 당연히. 무대 위 배우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한 문학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질문, 대화를 통해 무대에서 공연되며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한다. 당연하죠. 눈앞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현장감, 사실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형 문학이야. 그래서 항상 어미가 현재형으로 끝난다. 소설은 과거형으로 쓸 수 있지, 그치? 뭐 했다, 뭐 영수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쓸 수 있는데, 극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자, 갈등 문학, 당연히 갈등 문학이죠. 극의 이야기는 거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갈등의 형성과 고조, 해소 등의 과정을 통해 극적 긴장과 재미를 제공. 그래서 이 극의 구성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발단, 전개, 절정, 위기가 없어. 전정, 그 다음에 하강, 대단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길면 지루해. 그치? 이건 공연이기 때문에 보통 연극 공연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끝납니다. 보통 영화도 그러지, 그치? 너무 길면 지루하기 때문에. 물론 가끔 특이한 영화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봤던 게 16시간짜리 영화가 있었는데 무슨 공포 영화였어요. 정신병원 이야기인데 사람들 보다가 다 자. 그리고 중간에 밥 먹는 시간이 있어.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자, 현재형 문학이다. 삶을 형성하고 모든 사건을 지금 눈앞이라는 것처럼 현자에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수필의 개념. 자, 수필은 여러분들 신변잡기라는 말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이제 수필입니다요. 자, 여러분들 수필하면은 요 말 기억하라고 그랬지. 신변잡기. 요거 말 알고 있으면은 수필의 특성이 다 잡힙니다. 자, 뜻풀이는 자신의 주변에 잡스러운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자기 일이니까 고백적. 주변의 일, 소재 제한이 없고 아무거나 다 써도 돼. 똥 싸는 것도 써도 돼요. 똥 싸는 거를 수필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재원아? 오늘도 난 일을 치른다. 우선 뚜껑을 열고 변기 카바를 내리고 편안히 앉는다. 그 다음에 뭐하니, 예연아? 힘주나? 이게 또 적절하게 또 힘을 줘야 되거든. 갑자기 너무 많이 또 힘을 주면은, 그죠? 와장창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너무 더러워진다. 이렇게, 소재의 제한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잡스럽다. 비전문적이죠.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 기록이니까 회상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경험적.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교과서에 수필이 실려있다. 교훈적.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고 있으면 수필의 개념이 다 잡힌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 요거 하나 정리해야 되겠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무형식의 글. 무형식이라는 것은 형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써도 돼요. 시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됩니다. 단 경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수필의 특성, 무형식의 형식.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 편지, 기행문 등등등. 그쵸? 네.
다음에 글쓴이의 개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정서 등을 자유롭게 진솔하게 표현함으로 개성이 잘 드러난다. 개 같은 성격 아니야. 자, 솔직하고 진솔한 내용으로 자신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독특한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자, 가치관은 뭐냐면 내가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치? 또 인생관도 드러나죠. 예은이는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생각 안 해봄? 가족? 가족 중요해? 돈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이거 그 판단이 판단이 더 니니? 예, 그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인생관이에요. 그렇죠? 예. 자, 깨달음의 제시.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보는 교훈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훈, 깨달음을 독자에게 제시. 그래서 성찰, 자기 반성 이런 내용들이 많다. 자, 그러면 신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카인 누군지 알아, 우진아? 몰라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 아담의 아들. 형 이름을 모르겠다. 형. 아담의 첫째 아들 있었는데 뭐 옛날에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장자 제일 원칙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예, 자꾸 형만 예뻐하니까 이 카인이 형을 죽여버리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 동양의 어떤 신화 전설을 보면은 염라대왕이 최초로 죽은 사람이거든. 이해되니? 그렇잖아. 저승세계 갔는데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러니까 내가 왕하는 거지 뭐. 그래서 차례차례 죽은 사람도 올 때마다 이제 왕 시키는 겁니다. 7명의 왕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염라대왕이 짱이고, 그래서 제1지옥, 제2지옥 이렇게 재판을 하죠. 예. 아마 여러분들 신과 함께 뭐 영화 보면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 염라대왕인가? 그렇게 되나? 예. 자, 카인의 후예. 그래서 카인은 어떤 그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문제 먼저 볼까요? 도섭 영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윗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도서 영감이 박훈네 송독비를 부수 악담을 퍼붓는 이유 서술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재 분석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이 갈등 관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제재 분석부터 볼게요. 6.25 휴전 무렵 북한 공산치하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분배한다는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지주 계급이 탄압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나 심리적 태도 등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개혁이 어디 갔어? 이 토지 개혁이 어떤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주제, 토지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분단된 민족의 비극 이렇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아버진 또 요새 왜 그러? 일세만다. 어머니가 좀 말을 해요. 자, 지금 방언하고 있죠, 방언. 사투리, 그치? 방언을 썼을 때 현장감, 생생함, 그리고 토속성,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어머니가 놀라는 눈을 이리 돌렸다. 요새 아버지가 박 선생은 너무해요. 뒷나간 일도 생각해야 돼 나빠요. 이제 토지개혁인가 뭔가 된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지요? 어머니가 좀 말을 해요. 어머니네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섭니까? 오장녀 아버지 도서 영감은 20여 년 동안이나 훈내 토지를 관리해온 마름이었다. 자, 마름은 뭐예요? 지주가 있으면, 지주가 땅이 많아. 그러면 소장농들이 있거든?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근데 한 명 있으면 상관없는데, 소장농이 뭐 많은 경우, 1, 2, 3, 3, 있을 경우,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소장농 중에 중간 관리를 만듭니다. 그게 마름이야. 그래서 마름들은 돈 잘 벌어요. 왜냐면 보통 땅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도 내가 농사 짓고 싶으면 마름한테 잘 보여야지, 그치? 그래서 뭐 뇌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래. 그래서 그동안 웬만한 지주 못지않게 잘 살았다. 왜? 마름이니까. 그것이 요즘 토지개혁이라는 걸 앞두고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었다. 그게 오장녀에게는 못마땅했다. 자,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내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토지개혁 하니까 여기 대상은 지주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가요? 마름한테도 가는 거야. 이해되니? 마름도 땅을 갖고 있거든. 그쵸? 그러면은 이 도서명감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먼저 선수 쳐야지, 그치? 토지개혁 할 때 앞장서서 지주한테 이거 욕하고 지주 비판하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제목이 카인의 후예죠. 아까 카인은 뭐라 그랬어? 배반,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훈내 토지 20년 동안이나 훈내 토지를 관리한 마름인데 앞장서서 이제 이 박훈내 영감을 비판하고 자기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이 오장녀가 그게 못마땅한 거야. 아버지는 요새 왜 그러? 이렇게 된 겁니다. 딸의 말에 오장녀 어머니 눈이 더 놀라고 겁먹었다. 이해가 어쩌자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해가 이러다가 집안에 큰 풍파를 일으킬라. 여기까지 보니까 3인칭이네. 그쵸? 3인칭인데 아직 전지적 작가인지 관찰자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중략 도서영감은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일찍이 이 훈의 할아버지 송덕비는 도서영감 자신이 감독하여 지대를 닦는다. 콘크리트를 한다 하여 세운 비었다. 그래, 이 도서영감이 나서서, 그쵸? 훈의 할아버지 지주니까 이거 다게 나서서 송덕비 세웠단 말이야. 송덕비는 뭐냐면 찬송, 찬양해요. 덕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옛날 뭐 양반이나 그 마을의 땅 주인이 이제 착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걸 앞장선 사람이 도서영감인데 이제는 이거를 깨부시려고 하는 거죠. 그때도 그는 이렇게 정면에 서서 비가 면바로 똑바로 섰는가 어쨌는가를 몇 번이나 겨냥해 본 것이었다. 지금 그가 이 비석과 정면으로 마주서면 그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대번에 이 빗돌을 넘어뜨릴까 하는 노림인 것이다. 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비석을 마주서면서 이 도서명감의 생각을,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죠. 도서명감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눈썹거리가 몇 번이고 피끗거렸다. 마침내 에잉 하는 소리와 함께 도끼가 흩어졌다. 비석 한 중동이 해짝하게 금이 가더니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 메아리 소리가 들려왔다. 또 한 대 후려쳤다. 또 한 대 후려쳤다. 모조리 때려 죽이라. 모조리 때려 죽이라. 도끼가 내릴 정보다 비석은 돌가루를 뿌리면서 부서져 나갔다. 좀 안타까워요. 너무 짧아가지고 요 정도 내용 갖다가는 이게 왜 이렇게 돼? 그치?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작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서명감은 마름이었어. 지주랑 친했어. 근데 이제 토지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앞장서서 지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카인의 후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문제를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적절한 것, 박훈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를 지키는 평면적 인물 아니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박훈에를 박된 입체적 인물 요거죠? 오장녀 어머니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반동인물, 당시 지주계급의 행태를 대변하고 있는 전형적 인물, 봉건적 사회에서 가족을 끔찍히 위하는 개성적 인물 아니죠? 자, 요거 하나 풀이하자. 봉건적 사회는 뭐냐면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도 노비, 이게 봉건 사회입니다. 이해되심? 네, 그래서 물려받는 거야. 그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 걸 봉건적 사회라고 그러죠. 현대 사회는 어떠니? 현대 사회도 일부분 봉건적 사회지, 그치? 아버지가 회장이면 내가 나중에 회장 돼. 그러니까 재벌 세습 이런 게 봉건 사회죠. 북한은 봉건 사회입니다. 안 그래?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치? 3대 세습을 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야. 왕조야, 왕조. 김일성 왕조. 부럽다. 김정은 39인데. 예? 29살에 왕 돼가지고, 야, 걔 떵떵거려, 그치? 예, 얼마나 부러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얘 취미가 비행기 모는 거야. 면허증도 없으면서. 조정면허도 없으면서 비행기 몰아요. 여객기. 예, 진짜로. 가끔 말 타고 댕기고. 얼마나 좋아. 왕이잖아, 왕. 자, 2번. 적절한 것.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 맞죠?
서술자는 작품 속 주인공과 일치한다. 자, 이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맞죠? 서술자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객관적 권리를 유지한다. 이거 3인칭 관찰자죠. A씨가 되겠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A씨, 그지? 아니야? 예은이 A씨 많이 해? 예은아 이것 좀 해! A씨. 어떤 학원 원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야. 수업 중에 아이가 아이씨 이거 뭐 한대. 야 이거 풀어야지. 자 7번 풀어. 아이씨. 그래서 혼냈대.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제가 언제요? 형 언제 그런 말 했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했잖아. 막 우긴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많으셔가지고 내가 조언을 해드렸어. 퇴원 조치하세요. 그런 학생 잘라야지. 안 그래 보지나?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기 싫으면은 학원에서 난동 피우면 됩니다. 손해배상하고 깔끔하게. 아니야? 자, 도서 영감이 박훈네 송독비를 부수고 악담을 퍼붓는 이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거 갖고는 풀기는 힘들어. 두 글자만 쓰겠습니다. 생존.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예. 다음 내용 볼까요? 차범석의 불모지, 불, 아니 불자, 모, 풀, 지, 땅. 그래서 풀이 안 나는 땅을 불모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희곡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수필입니다. 소양강 처녀, 수필이 되겠고요. 자, 문제 먼저 볼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에 대한 설명. 자, 2번 문제 먼저 풀어야 돼요. 아유, 배고파, 씨. 그 다음에 보기를 고려할 때, 서술형이니까 이따가 풀고, 먼저 희곡, 차범석의 불모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재 분석 먼저 볼게요.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파악을 좀 해야 돼.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자, 여기서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죠? 급격한 도시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와 적응하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는 신세대 모습을 형상화한 희곡이다. 주제,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겪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보겠습니다. 최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불만이네, 그치? 이 집에 대한 불만입니다.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볕 구경이라고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경훈 웃으며 아버지도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자, 그럼 이때 최노인이 바로 뭡니까?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 못하는 9세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최노인,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치 않지만 그새 염치들이 있어요. 염치가. 왜요? 객관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한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하는 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올 줄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여기 이게 단어 틀렸다? 내놓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 물론 발음은 내놓으라가 되지만 알겠어요? 내로라. 피해라뇨?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고 생각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틀어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는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다. 저 이거 제목이죠. 불모지. 말세야 말세. 이때 경쟁 둘째 아들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를 두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제재 분석 맞지만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적응 못하는 최노인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수필 보도록 하죠. 그 후 나는 이게 수필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야? 글쓴이가 되겠지, 그치? 이게 만약에 수필인지 아니고 그냥 보면은 뭐 소설 같기도 해요. 뭐 대화도 나오고 있어서. 그 후 나는 두어 해 이 고장을 떠나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사를 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겪으며 오래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과일을 살 때나 구성진 유행가 가락을 들을 때며 문득 그녀의 생각이 떠올라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바나나와 참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그녀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반색은 반가운 기세에 다짜고짜 큼직한 바나나를 벗겨 내밀었다. 우진아, 바나나 영어로 뭐라 그래? 참외는? 몰라? 지원아, 참외 영어로 뭐니? 어? 아니 그건 배구나. 참외 뭐야, 참외? 몰라? 예은아, 참외 뭐니? 코리안 멜론? What? 참외는 참외. 참외가 없어, 외국에. 그러니까 참외는 참외지. 참외. 수박은 뭐예요? 수박. 수박도 없어, 이게. 다른 나라 수박 있다고? 아시아 쪽에 있죠. 서양에는 수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지금은 있지. 지금 갖다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박을 뭐라고 불러? 워터멜론이라고 그러죠. 물이 많으니까. 예. 참외 없어. 참외. 새까맣게 기미있게 얼굴은 훨씬 늙었지만 한박 웃음은 여전하고 배에 두른 전대. 전대는 뭐냐면 그 시장 가면은 시장 상인들 앞에다가 돈주머니 있죠. 돈주머니 차고 있지. 그걸 전대라고 그래. 전대는 관록 있게 때에 절어 번들거렸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위에 두 아이들은 착실히 제 밥벌이를 하니 한시름 덜었다고 했다. 과일 장사하면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다 키웠어. 이젠 가게라도 얻어 편히 앉아 장사라고도 하지만 이 나이에 들어앉지 못하고 헐헐 떠돌고만 싶으니 무슨 병인가? 무당기인가 몰라? 바람이 들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나를 새끼 보듬고 세상 보듬고 살라고 애 아버지가 먼저 간 모양이요. 아하, 그 남편이 먼저 일찍 죽고, 그쵸? 예, 힘들게 이제 아이들 키운 거죠. 과일 장사하면서. 하도 고생스럽고 막막해서 강물이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월 어찌 살았을까? 그래도 세상살이가 내 선생이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편히 살았으면 이런 요지경석 같은 세상을 어떻게 알았겠어? 아줌마는 소설 짓는 사람이라던데 내 살아온 얘기를 한번 써보시오. 책으로 엮으면 10권도 넘을 거요. 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가는 인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사건 전개. 그렇죠? 희곡이니까. 가는 무대 위의 공연을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 희곡이니까. 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 내용 소설 수필이니까. 나보다는 가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두드러지다. 그렇죠? 무대에 사람들 많이 못 올리잖아. 그지? 가와 나는 글쓴이의 성찰 깨달음을 직접 서술하는 양식이 아니죠. 특히나 가는 글쓴이의 성찰 깨달음 적는 게 아닙니다. 이거 희곡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2번 문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옛날의 집과는 달리 현재 최너인의 집은 햇볕 속에 얼어지는 상황. 경운이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극복 의존 다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현실극복? 화초와 고추모가 잘 자라지 않게 된 것은 좌우로 늘어선 집들의 햇볕을 가렸기 때문. 최너인이 높은 집들을 쏘아보는 행동에서 높은 집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고, 최너인이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사회 현실. 그렇죠? 아닌 거는 2번. 뜬금없이 현실 극복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기를 고려할 때 나에서 그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나에서 나는 시장통에서 생선가게 주인과 흥정을 하다가 우러대는 한 여인을 만난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제 막 남편을 잃고 막막함과 서러움에 울었던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녀는 과일 장수를 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았던 것이다. 자, 그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뭘까요? 전문 용어로 쓸까? 그냥 존버. 이거죠? 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말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험한 세상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강인함. 이거죠. 그치? 남편도 죽고 돈도 없고 애는 둘이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생선 먹이려고
흥정하다가 막 울어. 예, 생선 하나 못 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아파트도 장만하고 두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이제 밥벌이 하고 있고. 예. 질문 안 계십니까? 흥부전 윗글의 내용 기억에 나타난 놀부 의도 ASE 중 편집자적 논평. 자, 편집자적 논평은 뭐냐면 여기 그냥 설명되어 있으니까 볼게요. 고전 소설에서는 작품 밖에 있는 작가가 소설자가 작품 속에 직접 뛰어들어.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 개입이라고 그래. 서술자 개입.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전말, 앞과 뒤를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논평하여 독자의를 돕는 경우가 있다. 이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편집자적 논평은 항상 이 말 붙여야 돼.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걸 찾아라. 또 있나? 아, 니은에 담긴 흥부생각. 보자. 흥부는 그렇지 아니하여 충우인자, 중성, 후 두텁다, 인 어질다, 자애롭다. 그러니까 흥부는 어떻다? 충성스러운 마음이 두텁고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충직, 순박, 후덕하고 인자함. 후덕, 후, 두텁다. 덕이 두텁다. 이런 얘기죠. 인자함. 한 마음으로 그 형의 행사를 탄식하고 때로 간직하고자 하나. 이때 간직은 간언. 직은 직언. 직언은 직접 말하는 걸 직언이라고 그러죠. 간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간언이라고 그래. 간직하고자 하나 말하여야 쓸데없는 거로. 그쵸? 놀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함구 무언하고. 함구 입을 다물고 무언 말이 없다. 사자성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돼. 알지, 예은아? 네. 사자성어는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문제풀이 나오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사자성어 꼭 나와. 학교 선생님들이 꼭 냅니다. 주면 먹고 시키는 일이나 공손히 하되 무거한 놀부놈이 일부에 계회함이 없으니 일부분도 개 고치다. 후회하다. 계회 거꾸로 하면 회개죠. 회개.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 회개 기도 많이 하죠. 예. 어찌하니 분통하랴. 자, 이게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줄여서 서계편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번의 답 1번입니다. A. 놀부의 악한 마음. 부모의 물려준 재산. 많은 돈, 재산. 돈과 재산. 남전북답. 남쪽의 논, 북쪽의 밭. 노비, 우마. 혼자 다 차지하고 아우 흥부를 구박하되 흥부의 어진 마음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이때 놀부는 세간, 살림살이, 논과 밭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그러니까 좋은 음식, 좋은 옷, 제부모 제사를 지내도 재물은 아니장만하고 제사 물건들 대신 돈으로 놓고 지내는데 평값이면 평값이야. 그러니까 뭐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떡, 과일 뭐 이런 거 올려야 되잖아, 그치? 그거 올리지 않고 그냥 돈으로 올리는 거야. 이거는 떡값, 이거는 과일값 이런 식으로 돈으로 올려요. 과실값이면 과실값이라 제각기 기록하여 벌려놓고 제사를 철수할 때 철이죠? 상을 치우는 거야. 상을 치우네 하는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 쓰느라 하였건만 황초값 오프는 지징무처 있어요. 징수하는 것 무처 없단 얘기죠? 돈을 걷어들일 곳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하는 거죠. 황초값 오픈도 아까워한다. 하는 천하의 몹쓸 놈이. 이런 게 직접 제시죠. 인물에 대한 성격 직접 제시. 천하의 몹쓸 놈이
하루는 생각하니 흥분의 가족을 내쫓으며 양식도 많이 얻고 용처 사용하는 것도 덜한지라. 저의 부부 의논하고 흥부를 불러 이르는 말이 형제라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되 실가를 갖춘 후는 실가를 갖췄다. 결혼했다는 얘기야. 각기 생활하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아라. 2번 놀부 2도.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아니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요. 그렇고 자신의 목적함에 이르러 간다. 그렇죠? 이때 자신의 목적한 바는 뭡니까? 돈 아끼려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니죠. 옛 고사 아니죠. 앞으로 벌어질 문제점 제시 아니죠. 따라 답은 2번. 다시 지문입니다. 흥부는 깜짝 놀라 울며 가로되 형제는 수족 같으니 손과 발 같으니 우리 단 두 형제 각산하여 각각 흩어져 살면 돈묵지 그 돈독한 정이 없으리니 형님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자, 니은 어디 갔어? 흥부의 생각이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형제는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형제는 함께 살아야 함. 다시 지문입니다. 놀부는 본데 집 한 칸 변통하여 주고 나가란 것이 아니라 건으로 배송 내보내려 하다가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불량한 심사가 부릴 듯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전지적격화 시점이지, 그치? 마음속의 일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팔뚝을 뽐내어 말하되 이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야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길게 뜯어먹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잔말 말고 어서 나가거라. 흥부의 어진 마음 생각하니 형의 신법이 벌써 이러하니 요란히 굴어 남이 알진데 형의 흉이 더 드러날지라. 오 착해. 내가 여기서 더 형하고 얘기하면 형이 더 승질내는 걸 다른 사람이 또 듣게 되니까 그만둬야지. 잠자코 저의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나갈 일을 의논하니 흥부 아내 또한 현숙한 부인이라 자, 현숙한 부인이다. 이것도 직접 제시죠.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장부의 뜻을 받아 한마디 원망이 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하는 말이 시아버지님께서 저러하니 아니 나갈 길 전혀 없고 나가자 하니 방 한 구석 없으니 어린 자식들과 어디로 가서 유지하리까. 이럭저럭 밤을 새우고 둥박이 박는지라. 놀부 놈이 방 앞에 이르러 호통하되 이놈 흥부야 내 어제 일렀건 어찌하자고 아니 나가느냐. 내 이제도 아니 나가면 난장 박살하여 내어 쫓으리라. 이렇듯이 구박하니 일시를 어찌 견디리요. 자, 이것도 서술자의 편리자는 논평입니다. 이 부분도. 자, 여러분들 내신 시험 나오면은 이 서술자의 편리자적 논평은 100% 출제야. 진짜 100%입니다. 100%. 1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흥부는 인자한 성격으로 놀부가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놀부는 부모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호의호식. 놀부는 부모 제사를 지내는데 실제 음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놀부는 형의 흉이 더 날까봐 조용히 아내와 집 나가기 의논했다. 흥부 아내는 놀부의 행동에 실망한 놀부의 분노 표출. 이거 없죠? 다 했네. 예. 질문하세요. 없음. 다음. 이강백의 파수꾼 내신 100%입니다. 제재 분석 먼저 보세요. 일이 때가 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마을을 통치하는 촌장을 통해 1970, 80년대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희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이가 없는데 일이가 있다고 이 촌장이 구라치고 마을을 통치하고 있어요. 예. 일이 때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다가 좌절된 파수꾼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비극.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지. 현대 사회에서도. 그쵸? 똑같은 일을 갖다가 서로 다른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국어는 정보야,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구라인지 진실인지를 찾는 게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항상 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근거를 찾아야 돼. 문제 먼저 보면 밑글에 대한 이해, 무대 형상화 방안. 그러니까 이건 읽어가면서 하면 되고
보기를 참고하여. 자, 그럼 이거 해설서죠? 해설서를 먼저 봐야 된다. A처럼 행동하는 연출가 의도. 자, 3번 해설서 봅시다. 이강백의 초기 작품 세계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1970년대 정치 상황과 70년대면은 독재 체제죠. 박정희 때. 제도적인 권력의 허위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화적인 장치를 활용하죠. 자, 우화라는 말은 돌려 말하기. 그치? 여러분들 이솝 우화. 이솝 우화 보면은 그게 다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근데 동물들 나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화는 우의적인 표현들, 돌려 말하기입니다. 우화적인 장치 활용하여 마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가상의 적인 이리때를 설정해 놓아야만 한다는 촌장을 통해 권력층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아울러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좌절하고 많은 파수꾼을 통해 권력층에 순종하게 되는 민중의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정부 여당이 북한에 돈 줘요. 북에다가 돈을 줘. 돈을 왜 주냐면 선거가 다가오잖아. 그럼 북한에 돈 주고 야, 포 좀 싸줘. 그럼 북한이 돈 받고 포 싸요. 이해되니? 그러면서 선거철에 어떻게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보팔이 하는 거야. 진짜로. 이거를 발견해요. 누가? 국정원의 블랙 요원 흑금성이 이걸 발견합니다. 흑금성은 그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을 하거든. 핵실험 장소를 이거를 찾는 스파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1교포를 위장해서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어디서 핵실험을 하는가 이거를 파하는 와중에 이 문건을 발견해요. 그래서 흑금성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하지? 이거 참 어떻게 되지? 고민하다가 이거를 여론에 터뜨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부 여당이 이 흑금성을 이중 스파이로 감옥에 가둬요. 3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또 바뀌고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때 이제 풀려납니다. 17년 만에. 17년? 10년? 7년? 네.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흑금성 한번 검색해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북한에 가 돈 주고 포 쏴달라고. 그러니까 메뉴판이 있어. 얼마의 포, 얼마의 총 이런 식으로 진짜로. 나쁜 새끼들이죠. 이 안보파리들, 이 종북놀이, 안보파리. 이 가짜들이 있어, 가짜들이. 이 촌장 같은 놈들이 있는 겁니다. 보자. 얘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거지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이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긴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촌장이 말하는 이 방식. 자기 합리화죠.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을은 안전하고 사람들은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권력자들의 위선이죠. 이게 문제야. 권력자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이거 문매금이 박하게 무대 형상 방안. 파수꾼을 향해 시선을 이동하거나 몸을 움직여 연기가 돌아간다. 맞죠? 물론 어디 갔어?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자, 구름이 진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단결, 안전, 질서, 그리고 파수꾼의 노력. 저 파수꾼은 늑도를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이에 2번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조를 활용하여 대사 전개 맞네. 라지 질문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중략 부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파수꾼 다하고 같이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을 해요. 다. 뭘 망설이시죠? 아니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자, 요렇게 온화한 얼굴인데 혀가 낼름 나왔다 들어간다. 바로 뭡니까? 촌장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문을 넣은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의도를 하는 겁니다. 교활한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것에 더 화를 낼 거야. 망루는 보통 이제 이렇게 높은데, 그치? 여기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지붕 있고 이런 걸 망루라고 그래. 아마 날 죽이려고 덤질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이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이라고요? 상대방 말에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 네, 좋습니다.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예, 너는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4. 소품으로 도끼를 실제 준비하여 사실적인 느낌이 이건 아니죠? 아직 사람들이 온 건 아니야. 지금 이제 대사만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 그럼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자, 어떤 진실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예. 아니요, 그렇지만 나 오늘 외치고 싶어요.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을 다들 깨어내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2에 5번 최대한 다정하고 친근한 말투 맞네. 그러면 2번에서 아닌 것은 4번.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구름이라 외칠 테니 구라치는 거죠. 꼭 약속하시는 거죠?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그래서 뒤에 내용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오면은 파수꾼 다가 올라가서 이리 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촌장은 마을 사람들 다시 돌려보내고 파수꾼 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마을로 돌아오지 마. 너는 영원히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촌장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네. 질문. 엄섬.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죠. 이리가 없으니까.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가 있다고 믿게 했고 충직한 파수꾼은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파수꾼 다는 촌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처벌받길 원하고 있다? 아니죠.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떼가 없음을 내일 외치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답은 4번.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수꾼이 돌보는 막루나 덫, 양철북은 제도적인 권력을 지키려는 장치라 할 수 있군. 그렇고 파수꾼 다가 흰구름이라 외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민중의 행동을 표성한 것. 그렇고 이리떼를 통해 불안을 조성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촌장의 행동은 안보를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는 일과 유사. 그렇고 촌장의 흰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지고 피가 샘솟듯 흐를 것이라고 한 데서 권력층의 위선은 반드시 무너질 작가 생각 아잉?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흰구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내일로 미루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회유를 통해 민중을 순종시키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는 답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이요? 괜찮니?
좋습니다.